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로는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졸리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담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1학년도 임용고시였던 이 교육학과 수학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강사들이 답안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분석까지 마쳤겠지만 현장에서 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교육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수학 교육론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 넘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현장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제가 고이 모셔놓았던 이 시험지도 꺼내왔고요. 물론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끌어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약간 온크를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좀 구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보일까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 삼각대, 수평 삼각대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교육학으로 시험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교육학은 이제 1교시에 60분 동안 논술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배점이 20점이라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고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교육학을 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는 얻어놔야 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학 페이지를 넘기면 초안 작성지가 나오고요. 네, 초안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감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끝에 있는 이 5점은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에 있는 15점을 가지고 싸우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이 위에 있는 내용에서 주제를 봅니다. 주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 지금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이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논술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이 논술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는 바로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초안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안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기존 관점의 장단점을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저는 물론 지금 이 김 교사가 언급한 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적을 수가 없겠죠. 충실도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비워놓고 여기에 먼저 장점과 단점을 작성을 합니다. 장단점을 먼저 이제 써야겠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이 가지게 된 관점에 대해서 교육과정 2가지를 써라.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합한 운영 방향 2가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총 4가지를 묻고 있는데 가끔 쓰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실수한 것처럼 괜히 다른 관점에 대한 장단점까지 쓰는 그런 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문제를 다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방식에 대해서 교육 효과 2가지 이렇게 써놓고 거기 이렇게 2개를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업 실익 방안 2가지 이렇게 또 나눠 놓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게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어려운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교육학이 요즘 추세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열려있고 좀 쉬운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 스나이더라는 거는 제가 총 3명의 강사 모의고사를 풀었었는데 권지수나 김인식 강사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선화 강사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 답을 한번 보면서 보면은 결국에 충실도와 형성 관점이구나.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형성 관점에 대해서 2개의 교육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성 교육과정과 타락문 교육과정을 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자기평가에 대한 거였는데요. 자기평가의 교육 효과 역시 메타인지 상승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평가는 뭐 자기 성찰일지나 자기보고법을 이용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험 보신 분들이 다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번부터였는데요. 3번과 4번은 사실은 좀 열려있는 문제였어요. 열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확히 답이 주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 특성과 환경 특성에서, 구체적인 예를 뭐 써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사용 방법 숙지를 위한 안내나, 그 다음에 뭐 도구를 준비해라. 여기까지는 할 만했는데, 이 토론과 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2가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비슷한 유형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상황, 김 교사가 하고 싶은 이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의 학생 지원 방안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칸을 놓고요. 제가 이 시험지 작성을 총 50분에 걸쳐서 완성을 했었는데, 그 50분을 완성을 해놓고 검토를 하고 한 52분쯤 되었고, 8분이 남았을 때, 이 8분이 남았을 때 저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 교육학에서 총 17.33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거를 보았을 때, 이 2가지는 전부 다 틀렸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정형화된 패턴으로 합리적 모형과 점증 모형이 나와서 그에 대한 쓰는 것이 쉬웠는데, 이 마지막에 학생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쓰라고 했었죠. 이거 역시 열린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의 조사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거를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점증 모형의 뜻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교육학 리뷰는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초안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저는 초안을 5분 정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45분을 시험지 작성에 투자를 하고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와 그 다음에 이제 못 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그 초안이 좀 없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서론과 결론을 항상 그 공식화 시켜놨다고 해야 될까요? 서론과 결론을 공식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고요. 서론과 결론을 쓰는데도 뭐 크게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학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암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어느 정도 했다 하면은 서론과 결론을 공식화 시켜놓고 최대한 많은 논술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소한 매주 3개에서 4개 이상은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초안만 작성한 것까지 합치면은 매주 10개 이상의 모의고사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거고 되게 부담 없는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교육학 시험지 리뷰를 마칠 거고요.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각도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뭔가 온라인 클래스를 찍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게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학 리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물론 제가 시험을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문제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어떤 걸 다 암기를 한다고 한들 문제 적용을 할 수 없어서 백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시험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백지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공수학 A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수학과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 수교론 1번 기입형 문제가 좀 낯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다양하게 고민은 했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하고 가장 늦게 답을 작성했는데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번은 좀 유명한 문제였죠. 많은 강사들이 이 비슷한 유형에 대해 문제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 역시 이 Z를 그냥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절대값을 계산을 했더니 손쉽게 4분의 5와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험 문제를 뭐 해설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낌 그리고 간략한 뭐 답을 내는 과정 이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의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는 확률 통계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 이 문제는 모두가 거의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가 100이고 B가 2라는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또 당황을 했는데요. 보통 미기에서 곡선으로 2점짜리가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프레네셀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면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양하게 좀 시도는 해봤는데 결국에 이 문제 역시 풀지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입형에서 4번과 1번 모두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이때 딱 넘어가면서 더 많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라면 5번, 6번이 수교론 문제여야 하는데 전공 문제가 떡하니 있으니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게다가 이 미적분에서 4점짜리라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미적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미적분 4점 못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6번으로 오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저는 위상수학에 좀 자신감이 있었고 특히 상위상 같은 경우의 문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이 타우의 원소가 유일함 증명하여라 손쉽게 증명을 했고요. 그 밑에 T형 공간이 아닌 이유 역시 귀류법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가 나타나는 게 제가 이 6번 문제 답을 7번 문제에 작성을 하고 넘어가다가 답안지를 바꿨는데 또다시 6번 문제를 7번 문제에 쓰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은 제가 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형 1면입니다. 오랜만에 답안지를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저는 이 서술형을 작성을 할 때 항상 세로선을 긋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로선을 긋고 답을 쓰는데 이 위상수학 6번 문제를 6번에 작성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긴장한 나머지 7번에 이렇게 쭉 썼었던 것 같아요. 7번에 쭉 쓰고 이제 이산수학 답을 쓰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한테 답안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답안지를 바꿨는데 저는 답안지를 보고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답안지를 이제 걷어가시더니 이렇게 백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지에 답을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답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좀 많은 긴장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세로선을 그어서 답안을 다시 작성을 하는데 또다시 7번에 쓰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쓰고 깨달았는데 또 실수를 했구나. 위상수학 6번을 또 7번에 썼네. 이거를 그때 또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7번 문제를 보고 일반화된 이항계수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또 바꾸면 시간은 없고 그냥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쓰자 해서 쭉 써서 답을 제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의 답을 새롭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답안지를 좀 보고 쓸 수 있었으면 시간 절약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7번 문제로 왔을 때 결국에 이 일반화된 이항계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포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어찌 보면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8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번은 제가 사실 거의 알지 못했어요. 8번에서 이제 좀 안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수교론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된 8번 문제였죠. 그래서 이 비고츠키에 대한 거, 비계 모두가 다 맞았을 것 같고요. 최빈값의 뜻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체로 다 맞았다고 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외우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 니은과 디귿이 비객관성이라는 것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8번까지 풀고 보니까 이 4점짜리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또 2개밖에 못 풀었네? 계속 반타작을 하면서 오고 있네? 이런 생각에 계속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당황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9번과 같은 수교론 문제는 생전 보지도 못했고 이런 걸 연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문제를 넘어가고 10번을 먼저 풀었던 것 같습니다. 10번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Z13 스타에 대해서 Z12와 군동형인 거, 그 다음에 이 복소수 곱셈군에 대해서 이 윗수를 찾는 문제는 뭐 임대성 문제나 다양한 문제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 윗수를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따져야 되는데 카운팅을 잘못했어요. 1과 18, 2와 9, 아마 18과 1, 9와 2, 뭐 이렇게 놓고 카운팅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은 안 되니까 뭐 이거 2개에 대해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6도 한 것 같은데요.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개수가 틀렸어요. 결국에 저는 이 36개의 원소가 나왔고 이 파이 18로 나눴을 때 개수를 구해서 아마 답을 36과 6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아마 54와 9였던 것 같아요. 6으로 나누는 거는 모두가 다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카운팅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 결과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2점 정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1번 문제로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친숙한 문제였어요. 이 정수론 문제는 이미 비슷한 유형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결국에 카운팅의 문제인데 세고 빼고 해야 되는데 저는 30개가 나와서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역시 2점을 받아서 이 두 문제를 통틀어서 4점의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2번을 풀 시간은 없었고요. 다시 8번으로 넘어와서 이 8번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했던 것 같아요. 수교론에서 틀린다는 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답을 아마 프로젝트 학습과 토의 토론법을 블록 타임즈로 연결한다.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 타임즈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가나다가 아니네요. 이 세 개를 적용을 하고 얘네들 다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했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를 썼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와 토의 토론을 블록 타임즈로 연결해서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저는 4점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형이 끝이 나는데요. 사실 12번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푼다면 풀 수 있었겠지만 아마 11번까지 풀고 답안을 작성했을 때 한 6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을 풀 바에는 여기에 있는 수교론을 쓰자 이런 생각으로 수교론을 쓰고 시험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형에서 받은 점수를 보면 앞에 두 문제를 합쳐서 4점, 수교론 4점 합쳐서 8점, 앞에 수교론 4점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합쳐서 12점, 16점, 그리고 앞에 기입형 두 문제를 맞춰서 20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전공이 이제 총 40점 만점인데 40점 중에 20점을 받은 셈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좀 초라한 성적으로 A형을 마쳤기 때문에 좀 의욕도 잃고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전공 B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B형 역시 이제 A형에서 반타작을 하고 온 상태여서 좀 자포자기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없게 좀 시작을 했는데 이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수교론 1번 너무했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생산적 사고고 둘 중에 하나가 관계적 결정의 원리라는 건 모두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둘 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A형에서 이미 약간의 자포자기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생산적 사고를 기억과 니은에 다 적어버렸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데는 뭐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번 문제를 넘어와서 2번을 봤는데 2번은 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그냥 위상을 만들고 연결 공간과 비연결 공간에 대해서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답을 잘 작성해서 이 문제 같은 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오면서 또 당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 역시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베커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을 쓸 수 있겠지만 이 수업 내용에 중점을 두고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과감히 넘어갔습니다. 이왕 수교론 넘어간 거 다 넘어가자 해서 5번까지 다 넘어가고 전공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6번 선대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대신에 계산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산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좀 틀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좀 여러 번 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뭐 쉽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옆에 있는 해석하기 쉽게 나왔어요. 이런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보여지는 문제고요. 윤양동이나 정현민 스타일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유일하게 존재함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유일성과 존재함을 따로따로 이게 증명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제 8번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는데 이 문제 유형을 보고 일반화된 평가 권리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긴장감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터디에서 일반화된 평가 권리를 이번에 처음 배웠었는데
시험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스터디원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반화된 평가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뭐 0점과 극점을 판단을 해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손쉽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답안에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작성을 했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 감점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 계산한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계산 실수가 조금 있어서 답만 틀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답 점수가 깎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점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백지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제 이 9번 문제 뭘 말하는 거냐? 나는 미니멈과 맥시멈만 알고 있는데 중앙값을 구하여라니 과감하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10번은 제가 미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11번은 이제 앞에 있는 이 K의 부분 체임을 증명하여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 기약 당식을 찾는 과정에서 좀 계산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계산을 했는데 정확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4차식으로 답을 썼던 것 같은데 답은 아마 2차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었는데 녹구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고요. 이 11번까지 다 오고 나서 10번과 9번을 다시 풀까 아니면 수교론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9번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수교론을 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교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봤을 때 이 백허에 관련된 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수교재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막 격자로 나눠놓은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고 보니까 채점을 했을 때 이 문제는 4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쓰면서도 이게 틀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백허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 맞았다고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썼어도 대부분 맞았다고 해준 것 같고요. 네, 4번 문제는 이제 사고 실험 자체는 작성하기에 편했죠. 우리가 프로이덴탈은 다 외우니까요.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까지는 우리 모두가 외우기 때문에 아마 잘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에 대한 사고 실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유리수로 시작해서 무리수로 끝난다 라고 저는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온점을 다 받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냥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뭐 확장한다 이 정도 쓰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2점에서 3점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수업 내용에 대한 사고 실험을 맞췄기 때문에 3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제 5번을 보면은 5번은 이제 조금 쉬운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 설명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이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평가하시오인데 저는 설명하시오라고 봐서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 원리를 잘 따랐다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는 감점이 있어서 2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딘제의 경우는 대부분 잘 하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고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미기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미기 문제는 이제 바로 답안에 UV 형태로 해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작성하진 못했고요.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가우스 본의 정리를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10번 미기 문제 답을 작성을 하다가 종이 쳐서 저의 마지막 임용고시였던 2021학년도 임용고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끝나고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많고 이런 거 왜 못 풀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대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점을 받은 것 같고요. 미기와 확통 모두 틀려서 0점을 받았고 앞으로 넘어가면 복소는 3점 그 다음에 이 두 문제는 다 맞아서 4점씩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2점과 더해보면은 15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15점 그 다음에 수교론에서 2점을 받았으니까 17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거를 수업 내용에 대한 사고 실험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3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8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22점, 그 다음에 24점, 여기서 둘 다 생산적 사고를 썼기 때문에 하나가 맞아서 25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내자면 B형 같은 경우는 40점 중에 25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형, B형을 합쳐서 총 45점이라는 전공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보면 되게 낮은 점수로 보이겠지만 수학에서는 굉장히 잘 본 시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임용고시였던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대한 시험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가짐이나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